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를 조금 많은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볼게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군집 분석을 이제 해 볼게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제 독립 변수로 사용한 건데, 요것만 떼서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버지의 양육 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군집 분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은 앞에서 그 전 시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각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했습니다. 표준화로 변환했어요. 뭐 기술 통계에서 표준화 변환시키면 되는 거죠. Z값으로 변환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통계량에 들어가면 해법 범위를 좀 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본수가 2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군집수를 미리 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최소 군집은 무조건 군집이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2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2개부터 5개까지만 군집을 해봐라 라고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뭐 8개까지 보고 싶다, 10개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늘리셔도 돼요. 근데 보통 뭐 2에서 4 이렇게 보는데 이제 2에서 5를 한번 그 군집을 해본 겁니다. 그 입력을 해야 돼요. 통계량에다가 해법 범위에서. 그리고 저장을 또 누르면 저장에서 해법 범위에 또 최소 군집수 2, 최대 군집수 5를 입력하셔야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 딱 분석을 했더니 그 전에 분석 자료는 아동과 관련된 패널 연구 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에 대한 응답, 그리고 측정은 5점 척도와 7점 척도가 이제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시입니다. 예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점 척도, 7점 척도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변환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온정적 태도, 양육 태도에서는 온정적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류의 그 질문들은 온정적 태도라고 이제 분류를 했고,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같은 것은 통제적 양육 태도로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딱 했더니 그 케이스 처리 요약을 보니까 N 201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 201로. 그리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와드 연결법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층적은. 딱 했더니 그 군집 파일 일정표와 소속 군집표가 쫙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요거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 표시했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잘라서 앞과 뒤만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옆에 어떻게 보냐면 소속 군집 그 옆에 그 빨간색 그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군집이 4개로 됐는데 군집의 수가 4개일 경우, 뭐 3개일 경우, 2개일 경우에 각 응답자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고드름 도표와 덴드로그램 표가 나오는데 고드름 도표는 이렇게 길게 나오고요. 덴드로그램은 또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케이스가 201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케이스가 더 많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막 이걸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좀 생략하고 아까 소속 군집에 이렇게 그 구분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SPSS 기준으로 데이터 보기에 지금 그 CLU4, CLU4-1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4개가. 이거 우리가 분석할 때 그 저장 옵션 해법 범위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군집 분석 결과가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다른 변수와 이제 비교 검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명목 척도와 교차 분석, 명목과 명목끼리니까 교차 분석을 할 수 있고 간격 비율 척도로 분산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 지금은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그 군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매개 변수나 종속 변수로 뭐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군집, 이 양육 태도에 대한 군집 분류된 걸 가지고 다른 그 연속형 변수,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로 내 논문에서 쓸 만한 것들을 이것들 군집이 된 것과 이 다른 이 간격 척도, 비율 척도에 대한 것들을 분산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층적에서는 4개 정도로 분류가 됐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비계층적 그 K평균법으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우리가 그 계층적에서 지금 4개로 분류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K평균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의 수를 4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 그 소속 군집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또 변수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군집 중심 초기값과 분산 분석표를 이제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군집 중심 초기값은 뭐 이렇게 쭉 나왔고 반복 계산 과정은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아노바 표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 아노바는 각 군집화 변수를 종속 변수로 그 해서 새롭게 생성된 군집을 나타내는 명목 척도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해서 분산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군집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즉 분산 분석 결과가 유의 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온다면 군집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나타나는 이 분산 분석표의 유의 확률은 집단 간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분산 분석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변수의 F값에 대한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낮다면 지금처럼 0.000 이렇게 나온다면 변수의 평균값은 군집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군집을 구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의 확률이 높게 나왔어. 0.05 이상 나왔어. 그러면 변수의 평균값은 군집 간 유사하다는 의미이고 군집 구별 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산 분석 유의 확률 표를 보면 되는 거고요. 각 군집의 케이스 수를 보니까 군집 1번에는 57명, 2번은 60명, 3번은 70명, 4번은 14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네요. 4번이 조금 적긴 하네요. 4번 군집이. 자, 이렇게 해서 그 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된다고 뭐라 그랬죠? 최종 군집 중심 이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표를 보니까 1번 군집에는 그러니까 엄마의 온정, 엄마의 통제가 마이너스 값이고 아빠의 온정과 아빠의 통제가 플러스 값이네요. 그래서 1번 군집을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민을 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군집의 이름을. 자, 그래서 1번 군집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무관심 집단. 자, 2번은 보니까 엄마의 온정 마이너스, 아빠의 온정 마이너스, 통제가 다 높네요. 이런 것은 통제가 높은 부모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집단은 모통제와 부통제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번 군집은 온정이 높은 부모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겠구나. 4번은 전체가 플러스의 값을 보이니까 4번 군집은 온정 통제 모두 높은 부모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또 보면 비계층적 K평균 분석 방법을 하니까 갑자기 QCL-1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SPSS 그 파일을 보니까. 데이터 보기에는 QCL1 또 변수 보기 옆에 또 누르면 이렇게 밑에 또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왜 나오냐면 분석할 때 저장, 소속 군집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군집 분석 결과가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준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변수와 비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목 척도끼리는 교차 분석, 또 지금 이 QCL의 척도와 다른 그 비율 척도, 간격 척도를 가지고 분산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QCL 이 군집 분석된 이 새로 생성된 변수와 어떤 걸 해봤냐면 부모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최종 학력도 되고요. 뭐 성별은 의미 없죠. 부모니까, 엄마 아빠니까, 여자 남자니까. 이거 말고도 뭐 소득 구간으로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의 그 명목 척도를 가지고 이제 교차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학력을 딱 봤더니 그 카이 제곱 검정 값에 피어슨 카이 제곱 있잖아요. 이 값이 근사 유의 확률이 이제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 확률 값이 0.00이니까 유의한 거죠. 그리고 군집에 따라 최종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더라. 아, 부모 학력에 따라서 이 군집에 이 차이가 있구나. 양육태도 이 군집에. 그래서 그 교차표를 이제 딱 봤어요. 그랬더니 1번 군집, 온정이 높은 부모가 70명, 통제 높은 부모 60명, 엄마 무관심 집단 57명, 온정 통제 모두 높은 부모 집단이 1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름을 명명해 준 거죠. 군집 1, 2, 3, 4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표를 보니까 엄마의 무관심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이 57.9%로 좀 많네요. 그 다음에 통제가 높은 부모 집단은 전문대학 졸업이 41.7%로 좀 많아요. 온정이 높은 부모 집단은 대학 졸업이 40%로 많습니다. 그 다음 온정 통제 모두 높은 부모 집단은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28.6%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미를 이제 부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그 교차 분석, 명목 척도와 명목 척도끼리 교차 분석을 끝냈고, 분산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새롭게 생성된 변수, 아까 QCL 그 -1을 가지고 명목 척도를 이용해서 대인관계 능력과 그 스트레스 수준,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 능력과 스트레스 수준은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 양육 태도를 물었으니까. 그 패널 데이터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스트레스 수준을 가지고 또 분산 분석을 해봤다. 기술 통계 딱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에서 1번 집단, 2번, 3번, 4번 집단 있잖아.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아까 명명한 집단, 군집 1, 2, 3, 4 집단이고 n개 그 명수가 나왔고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유의하냐 안 하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아노바 표를 보니까 분산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아노바 표가 나오죠. 유의 확률이 어떻습니까? 대인관계 능력도 0.000, 스트레스 수준도 유의 확률이 0.000. 대인관계 능력과 스트레스 수준에서 군집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검증, 분산 분석의 사후 검증은 나중에 분산 분석도 강의 한번 다시 이제 또 만들 거예요. 분산 분석을 이제 유의 확률이 나오면 사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후 검증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셰페 사후 검증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인관계 능력의 그 사후 검증을 보니까 4번 집단은 아까 뭐였습니까? 그 부모의 온정 통제 모두 높은 부모 집단이고 1번 집단은 뭐였어요? 그 엄마의 무관심 집단이었잖아요. 근데 3번, 2번 집단은 그 비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만 이제 보면 되는데, 보니까 3번, 1번 집단 4.12로 조금 높네요. 그리고 옆에 스트레스 수준도 보니까 1번이 4.33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 부모의 대인관계 능력과 스트레스 수준 모두 엄마의 무관심 집단이 온정 통제 모두 높은 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그 결과적인 판단을 하고 여기에 해석을 해야겠죠. 의미 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예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한 거니까 그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군집수를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서 군집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군집수를 입력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군집이 분류된 걸 가지고 명목척도를 가지고 교차 분석과 또 다른 간격척도, 비율척도에 있는 걸 가지고 분산 분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비계층 써야 돼요? 군집 분석 써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계층적 혹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서 무엇이 나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어느 한 대상이 특정 군집에 속하면 다른 군집에 이동할 수 없고 이상값도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이상값도 특정 군집에 속하게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값을 제거해야 되고요. 반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군집의 수를 사전에 연구자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군집수를 지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군집수를 뭐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정했다. 그러면 군집수를 여러 번 실행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제 여러 번 실행해야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많은 연구에서도 그렇고 좀 뭐랍니까?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계층적 군집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군집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군집수가 몇 개로 구분되는가 보다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각 군집의 명칭, 그러니까 각 군집을 명명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